몇 페이지 보면 돼? 어서 오세요. 빨리 앉으세요. 습관성 지각. 3스텝 다 풀어오자 그랬지? 여러 가지 방정식. 그 전까진 다 끝냈죠? 지난 시간에. 138쪽부터 보면 되지? 바로 보겠습니다. 잘 풀어왔냐? 타 단원에 비해서 여기는 좀 쉬운 것 같아. 3스텝이. 그지? 잘 풀었지? 재훈아 잘 풀었냐? 잘 풀었어? 토요일까지만 나온다 그래서 안 해온 거 아니겠지? 어? 모르는 게 있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고쟁이 여러 가지 방정식 스텝 3야. 527번하고 528번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지? 요거 안 되는 친구 있나? 어? 내가 고등학교에서 3차식, 4차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얘네 다룰 때 가장 필요한 태도가 뭐라 그랬어요? 응? 뭐가 제일 필요하다 그랬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 무슨 믿음? 어? 조립제법. 즉 인수분해 될 거란 믿음.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조립제법. 지금 527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수의 합이 짝수 개수랑 홀수 개수랑 합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한 번은 성공하는데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맞아? 아마 K를 집어넣으면 조립제법 될 거고 문자로 조립제법 하는 느낌이야. 문자로 조립제법 하는 거고 X자리에다가 상수항의 인수인 K 같은 거 한 번쯤 집어넣어봐서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528번도 마찬가지지. 그래 안 그래? 조립제법 하는 데까지만 성공했으면 이제 2차 방정식까지 뽑아낸 상태에서 527번 서로 다른 내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바로 조건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528번도 K로 조립제법 한 번 성공하면 스텝 2에서 풀었던 문제랑 완전히 동일해집니다. 그래 안 그래? 3차 방정식 중근까지 조건이니까 케이스 2개로 나눠주면 되지. 판별식이 0이거나 아니면 원래 최초에 나왔던 실근과 겹치거나. 그래 안 그래? 요거는 안 풀어줘도 되지?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다음에 언급 드릴 만한 게 529번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3차 방정식 뭐라 그랬어? x의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 이퀄 0이 한 실근과 두 허근 알파와 2분의 알파 제곱을 갖는다 라고 했어. 얘네들이 지금 얘가 갖고 있는 두 허근이다 라고 했는데 2a 플러스 b를 구해라 라고 했어. 여기서 지금 2a 플러스 b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3차 방정식에서 등장할 수 있는 허근은 항상 페어로 존재하니까 얘네들이 무슨 관계다 라는 거 캐치해야 돼? 혈례복소수 관계다 라는 거 캐치해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알파에다가 뭘 씌웠을 때? 바를 씌웠을 때 2분의 알파의 제곱이다 라는 등식 작성할 수 있는 거 맞지? 둘이 혈례 관계니까. 이해가 가냐? 그럼 여기서 이제 풀이가 두 가지 정도로 갈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냥 표준형으로 놓고 계산하시는 겁니다. 즉 알파라는 녀석의 정체를 p 플러스 q i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세팅한 상태에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p-qi가 2분의 알파 제곱이니까 이거 열심히 꽁냥꽁냥 정리 친 다음에 좌우변이 복수수와 그 실수부와 허수부와 같다라는 복수수의 상등 사용하면 알파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직접.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니들이 아마 계산해 보시면 알파 값이 마이너스 1 프라마이나 루트 3 i가 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가능한 상황으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래 안 그래? 맞아? 근데 이거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거밖에 안 보이면 해도 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지금 배운 게 좀 있기 때문에 우아하게 좀 해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야. 얘들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런 거 좀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아이디어 주입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복소수가 계산이 귀찮은 이유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크기로 묶어주기 라는 아이디어를 거치시면은 뭔가 의미가 있는 식을 뽑아낼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애초에 계산된 것만 결과를 보더라도 너네들 이거 딱 숫자 보면 뭘로 나눠주고 싶은 식이야? 2로 나눠주고 싶은 식이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오메가의 2배 한 숫자가 나온 거거든. 근데 크기로 묶어주기 작업을 거치면 사실 당연해지는 게 모든 복소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소수는 상수배 크기 곱하기 그 녀석의 단위 복소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냐? 그래 안 그래? 다시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두 개의 값으로 쪼갤 수 있고 단위 복소수와 어떤 실수배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크기로 묶어주기 작업을 거쳤을 때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알파의 반은 어차피 여기는 실수라서 바에 영향을 안 끼쳐. 그래 안 그래? 그럼 알파의 반은 r 곱하기 오메가 바가 현재 2분의 알파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r 제곱의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아? 이해가 가나? 되나 안 되나? 그럼 여전히 단위복소수는 켤레 씌워도 단위복소수고 제곱해도 단위복소수니까 여기 r, 여기 2분의 r 제곱이라는 크기가 서로 똑같아져야 되는 거 맞냐? 그래 안 그래? 얘들이 같은 복소수가 나오려면 이해가 가지? 그럼 이 r이 r 제곱이라서 r이 0 또는 인데 r이 0이어버리면 애초에 복소수가 허수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r 값이 유일하게 뭐로 결정돼? 2로 결정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크기가 지금 똑같이 이 날려주시면 오메가 바가 누구랑 똑같다는 결론이야?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는 결론.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과 똑같다는 결론 맞지? 되나? 이거 복소수 할 때도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x세제곱 이퀄 1이란 3차 방정식의 허근, 이 녀석의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이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거꾸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는 이 세상에 오메가밖에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 맞아 아니야? 0이 아니다 라고 가정하면 허수 중에서 이 조건 만족하는 복소수는 오메가밖에 없었다라는 거 얘기 기억해? 얘들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위 복소수로 한정 지어서 좌표평면에 복소평면에다가 제곱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두 칸 가는 거잖아. 두 칸 간 게 켤레랑 똑같아야 돼. 이해가 가나? 그러니까 여기서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두 칸 갔을 때 켤레랑 똑같으려면 x축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는 복소수가 이렇게 단위원을 3등분한 120도밖에 없습니다. 한 칸, 두 칸 가는 순간 얘가 이렇게 대칭 이동되는 복소수. 얘가 오메가고 얘가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이자 오메가 바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요? 듣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여하튼 내가 요 최초에 주어진 요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오메가의 2배한 이 오메가랑 이 오메가 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때 오메가 바는 x세제곱 이퀄 3차 방정식 1 이퀄 3차 방정식의 허근이었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조사해보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조사해보시면 2배의 오메가 바니까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와 마이너스 1이지.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고 요거 둘이 곱하면 4배 오메가 바니까 얘가 4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2차인수 결정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1차인수의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초 주어진 3차 방정식 자체가 지금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그냥 값이 x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이해가 최고치 항기수는 1이었고요.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답을 구할 때도 얘들아 이거 꿍냥꿍냥 야 신난다 이 식을 알아냈다 라고 생각해서 전개 좀 치지 말고 평소의 기초 태도를 산수를 안 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름을 붙여주겠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네. 항상 때론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풀이의 핵심 스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태준아 듣고 있지? 잠깨 자려고 폼 잡네? 미쳐버리겠네. 그럼 구하고 싶은 게 2a 플러스 b니까 2a 플러스 b가 나타나게 하려면 x자리에 뭐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얘들아? 2를 집어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 안 그래? 2b, 4a 이런 구조 나타나면 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fx라고 이름 붙인 거에다가 2를 집어넣는 순간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빼기 2가 나타나니까 요 녀석이 현재 내가 알고 싶었던 2배의 2a 플러스 b가 숨어있는 식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8 빼기 2를 하면 6이 앞에 더해져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구해내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값 자체가 f2에서 6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구하고 싶은 값 맞지? 됩니까? 근데 내가 fx 여기다 잘 구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여기다 x자리에 2를 집어넣으시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f2 값은 실제로 여기다 계산했을 때 2분의 3 곱하기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12가 되시고 6, 3, 18이다 라고 나타나시는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얘가 18이었으니까 18 빼기 6 하면 12고 2로 나눠주면 답은 6이다 라고 나타나는 거 맞지? 이해가 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항상 수치 대입의 마인드로 계수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구조를 나타나면은 식에다 이름 붙여가지고 대입으로 해결해주는 마인드를 가지라고. 알았어? 뭐 넘어가도 되지? 야, 530번 잘 풀었어? 응? 얘도 어렵지 않은 문제 같은데? 응? x세제곱 이퀄 1 이란 3차 방정식의 허근 얘기니까 여전히 니들이 이거 잘 컨트롤 해야 돼. 내가 오메가의 역수랑 오메가의 켤레복소수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 라는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어. 단위 복소수였으니까.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fn이 전부 다 오메가의 역수 가지고 설정이 됐으니까 전부 다 오메가 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그래서 그냥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오메가 바의 n제곱까지 나열돼 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시면 돼. 되나 안 되나? 그럼 연속된 3개의 합은 항상 0일 테니까 여전히 3개까지 합만 조사하시면 되고 현재 f1은 그냥 오메가 바가 될 거고 f2는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이지? 그래 안 그래? 플러스 1까지 더하면 0이 되니까 다음에 f3이 되시면 연속된 3개의 합이니까 0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하연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3개를 기준으로 반복되겠지? 4개를 더해봤자 어차피 앞에 3개는 0으로 날라가고 그 다음 거 주기성으로 여전히 똑같아질 테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참이고요. 그 다음 니은 보기 자연수 k에 대해서 f3k-2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 맞지?
그래서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는 항상 오메가 바가 나타나는데 1이냐 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 fn제곱 더하기 fn이 0이 되는 모든 두 자리의 자연수 n의 값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fn제곱 더하기 fn이 0이란 말은 fn이라는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0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얘네 둘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1부터 뭐야 그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부터 90까지잖아. 99까지 10부터 99까지 총 90개의 숫자가 있습니까? 두 자리 자연수는. 그래 안 그래? 근데 걔네들이 지금 3개를 주기로 계속 각시 반복될 텐데 한 주기에 2개씩만 나타나니까 30개가 아니라 몇 개 있겠냐? 60개 있겠죠. 얘가 일단 적어도 30개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고 기억만 맞은 거 맞지? 하연아 맞아? 네. 우아하게 잘 해석해야 돼. 오메가에서 오메가의 역수는 켤레복수수랑 똑같다 라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 나올 때마다. 다음 이제 531번도 가우스가 나오긴 했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지? 맞아? 다 잘 풀었지? 어? 가우스. 일단 기본적으로 가우스 X를 포함한 방정식의 해 자체가 가우스는 방정식의 해 자체가 범위로 등장한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가우스는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을 풀더라도 가우스의 그 식이 생겨먹은 특성상, 태생적인 특성상 범위로 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밑에 있는 그 두 번째 방정식을 풀어주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 또는 2다 라고 나타났을 거야. 그지 하연아? 그렇게 나타났어? 네. 그럼 얘네 둘을 우리가 풀어줄 때 최종적인 X에는 뭐가 걸리는 거야? 범위가 걸리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 2부터 3까지다 라고 이렇게 해로 설정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가 갑니까? 되나? 즉 x에 제한된 범위가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연립방정식 중에서 x 플러스 y가 2였으니까 뭐야 그 y란 녀석을 2 마이너스 x 이런 걸로 두고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구하고 싶은 최대치수 구하고 싶은 그 식에다가 소거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x에 대한 2차 함수 구조로 나타날 거고 그 2차 함수가 요 제한된 범위에서 갖는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그렇게 했는데 네. 답이 58이 나와서 네? 뭐 잘못한 거 아니야? y 소거했던 식이 어떻게 나왔어 2차 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럼 요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추계방정식이 x 이퀄 3분의 2잖아. 그럼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대충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 다음 2부터 3까지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냐? 여기가 지금 2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그지? 2부터 선생님 저게 근데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아니에요? 응? 아 그래? 그러네요. 뭐야 내가 잘못 봤나? 여튼 얘가 뭐라고? 다시 불러봐. 3x제곱 6x 플러스 8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면 되잖아. 그럼 추계방정식이 얼마야? 1이요 1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3까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여기가 지금 두 칸 떨어져 있고 두 칸 떨어진 마이너스 1이니까 조금 더 멀리 가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까지. 여기 빵꾸 요렇게. 맞아? 그럼 최대값은 여기 찍히고 네. 최소값은 여기 찍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계산이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 같아요. 최대값 열심히 계산하면 53 나올 거야. 최소값은 8 나오고 얘는 8 나오고 얘는 53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는 건가? 둘이 더하면 61이다 라고 나타나는 것 같아.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32번도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얘는 케이스 노가다가 좀 있는 문제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인수분해에서부터 너희들이 x, y에 대한 복잡한 2차식 구조 나타나면 뭐 하는 거야?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 맞지?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 분해를 해주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들어야 되는 생각이야. 그래서 인수분해 과정은 니들이 시시콜콜하게 내가 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결과만 좀 보고 가면은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에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 현재 0이다라는 결론이고 밑에 있는 식은 x 빼기 2y 더하기 1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거라고.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는 할 수 있잖아. 그지? 중학교 수학이고요. 그럼 결국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케이스 두 가지, 여기서 케이스 두 가지가 나오니까 2 곱하기 2 해서 총 케이스가 4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1번식, 얘가 2번식, 얘가 3번식, 얘가 4번식이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케이스는 총 4가지가 나타날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했을 때 1번이 0이고 동시에 3번이 0인 케이스. 그 다음에 1번이 0이고 4번이 0인 케이스. 그
다음에 2번이 0이고 3번이 0인 케이스. 다음에 2번이 0이고 4번이 0인 케이스. 상당히 귀찮긴 하지만 얘네 둘이 0일 때 연립방정식 풀면 되고 얘네 둘이 0일 때 연립방정식 풀면 되고 얘네 둘이 0일 때 연립방정식 풀면 되고 얘네 둘이 0일 때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데 아마 셋 중에 4개 중에 한 개는 케이스가 겹치게 나올 겁니다. x값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마 순서상이 원하는 게 3개가 나타날 텐데 요거는 내가 열심히 산수 노동 해봤자 별로 너희들한테 도움될 게 아닌 것 같으니까 혹시 안 되는 친구들은 집에서 다시 꼼꼼히 해봅니다. 알았죠? 안 되는 친구 있나? 답을 못 낸 친구가 있어? 저 답은 냈는데 응. 그냥 궁금한 게 왜 1번이랑 2번이 같이 되는 건지. 아이 미치겠네. 하연아 A, B가 0이다. 어떻게 가? 얘가 0 이거나 얘가 0 이거다지. 네. A가 0 이거나 B가 0인 거잖아. 둘이 같이 될 순 없지. 같이 되는 건 볼 필요가 없지. 둘 다 0인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0이어도 되지만 얘 또는 얘가 0이기만 하면 되잖아. 얘가 0이 아니어도 얘가 0이기만 하면 0이 되잖아. 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 야 너 x-1, x-2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에 해 뭐라고 해? 1이랑 2요. 1 또는 2다 라고 하지. 네. x는 1 또는 2라고 하잖아. 이 또는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얘 또는 얘가 0이란 뜻이야. 아. 너 미치겠네 진짜. 어? 아, 당연히 얘네 둘이 동시에 0 되는 케이스도 요 안에 들어있지. 이 논리 구조 안에. 근데 굳이 그거를 따로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기 때문에. 아, 뭐지? 너나 잘해 아저씨. 어? 전 잘하고 있어요. 네. 뒤에 잠깐 나가. 네. 그거 건드리면 안 돼. 아 오지 마세요. 아 진짜 부담스럽다. 진짜 부담스럽다 너. 어? 아 내가 거기 가려고. 아주 그냥 핫스팟이에요 저희가. 어? 핫플레이스야 저 구석지. 533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못 푼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의미 구조가 좀 담겨있는 문제라서 일단 fx 빼기 2x라는 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 치환해서 처리하는 문제 맞지? 그래 안 그래? 치환하시면 3차 방정식 나타나. x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이퀄 0이다 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 나타나고 얘를 조립제법을 열심히 하시면은 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3에 t 플러스 2다 라는 식까지 방정식을 끝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t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건데 애초에 t라는 녀석이 fx 빼기 2x였기 때문에 fx 빼기 2x가 얘가 나타나거나 얘가 나타나거나 얘가 나타난다 라는 말은 다시 fx에서 식을 한번 풀어 헤쳤을 때 2x 더하기 1이거나 2x 더하기 3이거나 2x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이 방정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해가 fx가 얘랑 만나는 지점, fx가 얘랑 만나는 지점, fx가 얘랑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여기까지 잘 해석했지? 근데 문제에서 최초에 얘는 허무하게도 2x 플러스 1가 뭐 한다라고 알려줬어? 접한다라고 알려줬지. 그래서 얘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상상해 봤을 때 일단 대충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했을 때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그으시면 여기서 접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2x 플러스 1이. 맞아 아니야? 그럼 2x 플러스 3은 얘보다 두 칸 위로 평행 이동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긋는 거고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2x-2는 얘보다 3칸 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여전히 평행한 함수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2x-2랑은 절대로 안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해가 가냐? 그럼 토탈 지금 실근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교점의 개수를 전부 다 해주시면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3개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복잡하게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논리 구조로 푸는 문제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지? 근데 왜 아래로 볼록이라고 멋대로 막 확정하고 풉니까? 꼼꼼하게 하려면 이제 위로 볼록까지 체크해 주시긴 해야 되지. 맞아 아니야? 위로 볼록이었을 경우에 여전히 얘랑 접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2x 플러스 1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 얘는 상황이 반대로 2x 플러스 3이 안 만나고 2x 마이너스 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여러모로 여기서도 3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즉 여기서 두 개냐 여기서 두 개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교점은 어느 상황이든 간에 토탈 3개로 찍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이해가지? 넘어가도 돼? 얘들아? 이 정도는 잘 했을 것 같아. 다음 이제 536번이 안 되는 친구 있나? 536번? 이것도 여전히 스텝 2에서 봤던 느낌인데 살짝 산수만 삼가식에 들어온 느낌이고 보기차 방정식이야. 보기차 방정식인데 다만 이제 보기차 방정식은 항상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인식하시고 그 녀석이 실제로 실근 같냐 허근 같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스토리랑 연관돼서 양근을 갖느냐 음근을 갖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상황이 똑같이 펼쳐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일단 주어진 4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못한 친구는 없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x제곱이라는 녀석이 a-4라는 식이 나오거나 또는 a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뽑아놓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냐? 그럼 여기서 요 식에서 니들이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건 얘는 a에서 2 더했고 a에서 4 뺐으니까 얘가 무조건 얘보다 작은 식이야. 얘는 무조건 큰 값이고. 이게 534번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주 좋아. 얘는 무조건 큰 값이고 얘는 무조건 작은 값이야. 그러지? 이해하고 있지 얘들아? 534번 아예 다 알잘딱해서 따라왔잖아. 그지? 여튼 그러니까 요 녀석이 결국 양수냐 음수냐 이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최종적인 x의 실근이냐 허근이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보기 보시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실근과 허근 모두 가지려면 얘가 무조건 플러스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지. 맞냐 아니냐? 그때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 라고 했으니까 실근은 현재 여기서 발생할 테니까 a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루트 씌운 거랑 a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씌운 거 얘네들이 무조건 실근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지. 맞아? 그럼 얘네들이 곱한 게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준 거니까 A값 결정되는 거고 허근의 곱은 니들이 잘 계산하시면 2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 되는 거 맞지? 그다음 니은 보기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실근의 수가 3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실근 양수 나와야 돼. 그지? 그래야 서로 다른 2개 실근 보장되고 나머지 한 근에서 중근이 나왔다는 뜻이니까 결론적으로 A-4가 0 나오고 A 플러스 2가 양수 나온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둘 중에 한 0이 나와서 중근이 나와야 돼. 3개가 찍히려면. 이해가 가지?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은 여기서 허근 나타나니까 실근이 2개밖에 안 나오잖아. 맞아? 그럼 결론적으로 A-4가 0이니까 여기서 A 값이 그냥 결정이 돼버리지. A가 4다라는 결론이고 니은도 그냥 참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해가지? 그다음 디귿보기 같은 것도 우아하게 해석해야 돼. 정수인 근이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얘는 막 다른 정수근 문제처럼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이 x제곱의 값을 내가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냥 정수를 제곱했을 때 얘네들이 되는 순간 찾아주면 되지. 맞아 아니야? 즉 얘네들이 뭐 되는 순간 찾아주시면 돼? 제곱수가 되는 순간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정수의 제곱. 그럼 정수의 제곱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야? 얘들아? 0이야 0. 1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 0부터 출발해야 돼. a-4 a 플러스 2가 현재 정수의 제곱이니까 0 되거나 1 되거나 4 되거나 9 되거나 16 되거나 이런 애들 중에서 a 값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0 되거나 1 되거나 4 되거나 9 되거나 16 되거나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중에서 지금 a 값을 실제로 찍어보시면 얘가 4거나 5거나 8이거나 13이거나 20이거나 이런 식으로 찍히고 그 다음 a 값이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2거나 7이거나 14거나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10 이하의 자연수 A다 라고 했으니까 나타날 수 있는 게 4, 5, 8 여긴 안 되고 2, 7 요거 5개만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걔네들 다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4, 5, 8 더하면 얼마야? 17에다가 얘네들이 더했으니까 9 더하면 26이다 라는 결론. 이해가 가시죠? 잘 풀었을 것 같아. 그지? 여기 한 장은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할만하지? 다음 페이지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잘 풀어왔냐? 비 내리는 호남선 그 노래 알아? 너무해요. 아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었어. 싫어. 비 내리는이 거기의 핵심이거든. 그 노래의 핵심은 비 내리는이야. 비 내리. 응? 비 내리는만 부르면 되는 노래야. 그 노래는. 535번은 학력평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정도는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원 2개가 이렇게 접하고 있고 여기에 사다리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가 지금 지름이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 어딘가 중점에 원의 중심이 찍혀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좌우변이 완전히 대칭인 선대칭 상황이다 라고 인식이 됩니까? 현재? 선대칭 상황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위에 있는 요 길이 4라고 알려줬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2와 2로 찢어지겠지. 똑같이. 그래 안 그래? 니들이 항상 원과 원이 접한다의 스토리는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중점을 여기 접점을 통과하시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다라는 요 그림에서부터 문제풀이가 출발한단 말이야. 응? 그럼 내가 노란색으로 그은 두 원의 반지름이 일단 똑같겠지. 좌우변 대칭인 지금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선대칭 상황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원의 반지름 길이를 x라고 잡고 싶어지는 상황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요 길이도 원의 반지름일 테니까 x다라고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되십니까?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얘가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일단 요 문제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얘들아
얘가 지금 지름이거든. 지름. 여기 원 위의 점이지.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을까? 90도 될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얘가 뭐였기 때문에? 지름이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다라는 이 사실관계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풀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문제입니다. 되십니까? 얘가 지름이고 요 점까지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그러니까 일단 사다리꼴의 넓이 같은 걸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수선 내릴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왠지 얘랑 이어주면 수선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심을 품으면서 애초에 행동하는 거라고.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평행한 거는 굳이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되는 것 같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요 길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가 지금 1대2 닮은 비가 전부 다 형성이 된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내가 요 길이가 아까 2로 잘렸다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요 길이도 현재 2로 잘려 있을 거 아니야? 되시나? 그럼 요 길이 내가 x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요 길이 뭐라고 쓰면 돼? x 빼기 2다 라고 쓰시면 되고, 현재 나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뭔가를 관찰할 생각이야. 할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밖에 없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예제곱 빼기 예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여기 높이 길이를 우리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은 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하나 루트 나오고 성가시니까, 그래서 이럴 때 니들이 일단 한 번쯤 스탑하고 식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미지수 이런 거 도입해 주라고. 그래서 관계식 작성하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관계식을 작성하겠다. 식 쓰는 게 조금 복잡해진다 싶으면 새로운 미지수 도입해서 관계식으로 가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있을 거야. 그래서 얘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 x-2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이라서 현재 h제곱이라는 녀석이 이쪽으로 다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x제곱 날라가면서 4x-4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내가 일단 h와 x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때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사다리꼴의 둘레와 넓이와 둘레의 길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s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둘레를 L이라고 했는데 S와 L 사이의 관계식이 S제곱 더하기 8L이 6720이다 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S와 L을 내가 지금 표현한 X에 관한 식으로 작성한 다음에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겠다라고 흐름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넓이를 구하든 둘레를 구하든 사다리꼴에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식이 필요한 거 맞지? 맞아 아니야? 그럼 마저 여기다가 수선 이렇게 내려주시면 선대칭 상황이니까 여기도 수직이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까 x-2였으니까 이거 두 번 치면 여기가 2x-4다라고 식으로 써지는 거 맞지? 맞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x-2였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x-4다라고 이렇게 식으로 써질 거예요. 되십니까? 이해가? 그럼 2x-4 더해주면 4x-8인데 여기 있는 4였던 길이가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서 더하기 4까지 해주시면 현재 아랫변, 사다리꼴의 아랫변이라는 녀석이 4x-4라고 써지는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해주시면은 여기다가 4를 추가로 더하는 거니까 4x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식으로 작성되는 것 같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한 다음에 2로 나눠주고 높이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높이의 역할을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h가 몇 배 필요해? 2배 필요한 거 맞지? 그래서 2h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럼 이 2가 약분되시면서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떻게 작성되는 거야? 4xh다라고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것 같고, 다음 둘레의 길이는 아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 되고 여기도 x 되니까 4x를 아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 추가로 더해주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즉 4x에다가 다시 4x를 더해주니까 얘는 8x다라는 식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s제곱 더하기 8 L이라는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얘 제곱하는 거니까 4, 4, 16 x제곱 h제곱에다가 더하기 여기다가 8 곱하는 거니까 64 x를 한 결과가 6720이다 라고 알려준 거라고. 되십니까? 이해가 가냐? 지금 전부 다 8의 배수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8, 2, 16, 8, 8에 64 8, 8에 64, 8, 4, 32, 842고 여전히 2로 약분을 마무리 쳐주면 요거 날라가고 요거 4배고 요거 400 20이다라는 결론이. 되십니까? 식을 좀 정리해보면 x제곱 h의 제곱 그다음 더하기 4x가 420이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얘들아 드디어 h제곱이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순간이 온 거지. 맞아 아니야? 여기 있는 h제곱 대신에 4x-4라는 1차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이해가지? 관계식을 이용해서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4의 배수가 너무 많이 붙어있으니까 4로 다시 한번 약분을 쳐주면 x제곱에 x-1 더하기 x가 현재 4로 약분 쳤으니까 105다란 결론 맞냐?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이거 최종적으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05다 라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문제를 풀 수
이거 딱 봐도 5의 배수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아이들아, 5 집어넣으면 실제로 떨어질 거야. 아이들아. 그래서 활용 문제 풀 때 조심할 포인트는 하나 집어넣어서 성공이다 해서 답을 그거로 그대로 적으시면 안 되고 다른 근이 나타나지 않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 일단 계산 과정은 니들이 할 줄 알 거라고 믿고 스킵하겠습니다. x제곱에 이거 조립제법 하면 4x 플러스 21 이퀄 0이란 식 만들어질 텐데 이 녀석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나타나면서 유일한 근이 x 이퀄 5밖에 안 나타나. 알겠습니까? 얘들아. 그럼 구하고 싶은 건 뭐야? BD 길이의 제곱이니까 BD면 어디야? BD면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의 제곱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혼란스러우니까 그림 좀 다시 그려주면 사다리꼴이 요렇게 생겼었는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의 제곱이. 괜찮나? 그럼 당연히 아까 우리가 내린 요 수선의 발에서부터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저 길이 제곱을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아까 요 길이는 2h라고 내가 식으로 썼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2x-4에다가 4를 더해주면 되니까 2x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 맞지? 이어가려. 그럼 x값 아까 얼마라고 구해놨어? 5라고 구해놨으니까 요 값은 10이 되시고요. h는 얼마겠냐? 여기다 5 집어넣으면 5, 4, 20에다가 16이니까 h는 4가 되시고 요 값은 8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구하고 싶었던 BD 길이의 제곱은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10의 제곱 더하기 8에 제곱해주면 되니까 164라는 결론 맞지? 이해가 가? 되십니까? 넘어가도 돼? 네. 저번에 영화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네.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오세요. 가지가지 하시네요. 아주 그냥 인기 스팟이야 거기가. 야 태준이가 돌아올 거 아니야 근데 아저씨. 거기서 나란히 듣게. 536번은 인간적으로 스무스하게 풀었나? 얘들아?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푸는 느낌인데 얘는 좀 센스가 필요하긴 하거든? x 빼기 p, x 빼기 q, x 빼기 r 이퀄 14다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정수라고 했어. 서로 다른 세 정수 p, q, r에 대해서 요 녀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여전히 정수 알파의 값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줘 라고 했습니다. 정수근 알파. 그럼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q, 알파 마이너스 r이 14인데 알파도 정수고 pqr도 싹 다 정수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14의 약수 구조로 나타날 거야. 그지? 어? 1, 2, 7 그러니까 1, 2, 7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케이스가 좀 일단 많아 보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일단 좀 문제의 답을 원하는 식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얘를 m 곱하기 n 곱하기 l이다 라는 식으로 14를 쪼갰다라고 가정해놓고 알파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 보시라고.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다 알파 마이너스 p가 m이다 라고 설정한 순간 알파라는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어? p 플러스 m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마찬가지로 알파 빼기 q가 n이면은 q 플러스 n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r이 l이면은 얘는 r 더하기 l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 되십니까? 야 그거 건드리면 안 돼. 어? 여튼 알파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하고 싶은 거 잘 봐. 얘는 답이 여러 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라서 보기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거든.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알파 값이 어떤 식으로 작성돼 있어? 3분의 p 더하기 q 더하기 r 한 다음에 뭔가 정수가 옆에 붙어있는 구조로 작성돼 있지. 맞아 아니야? 즉 객관식이기 때문에 보기 자체가 힌트가 되는 거고 니들이 이제 생각하기로 p, q, r을 더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되십니까? 그럼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시면은 이거 변변 뭐 했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할까?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3알파를 p 더하기 q 더하기 r에다가 m 더하기 n 더하기 l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가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파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지. 알파는 3분의 p 더하기 q 더하기 r에다가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었고 그럼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내가 아까 써놨던 m 더하기 n 더하기 l 이런 구조를 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아우 정신 사나워 죽겠네 뒤에서 그 뿌짝뿌짝 어?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건 m 플러스 n 플러스 l인데 얘네들은 지금 14를 적당히 정수 구조로 찢어놓은 애들이란 말이야. 걔네들 중에서 이 조합으로 불가능한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럼 모든 케이스를 이제 조사해서 걔네 셋이 더한 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가냐 안 가냐?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1 곱하기 1 곱하기 14 이런 거는 보지 않아도 돼. 무조건 서로 다른 세 정수로 찢어지는 순간만 바라보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아까 상훈이가 말한 것처럼 일단 1 곱하기 2 곱하기 14에 쓸 거고 이거 말고는 없잖아. 절대값을 찢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부호관계만 생각하면 되겠지. 7이잖아요 선생님. 부호 마이너스가 어디 붙는지만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 2개만 붙을 수 있지? 맞아 아니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7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7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 가능하고 요거 4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막상 가능한 그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오지선다형이고 가능한 게 4개 나왔으니까 불가능한 건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얘들 싹 다 더해주시면 얘는 얼마야? 10 나오고 얘는 4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8에 2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고 얘는 마이너스 9에다가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결론이야. 됩니까? 그럼 현재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유일한 보기에 있는 숫자가 누구야? 4번밖에 없죠. 마이너스 4는 들어올 수 없어. 그지? 이해가 가냐? 아이들아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돼? 아우 진짜 저 둘 키는 졸라 커가지고 약간 그런 너네 나루토란 만화 봤어? 응? 나루토란 만화 보면은 그 마을에 뒤에 되게 레전드인 닌자들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근엄하게 바위로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전설의 학생들. 거기서 떠들어도 안 들려. 여기 마이크에 들어오니까. 넘어가도 돼? 네. 얘들아? 다음에 537번 잘 풀었어? 너네? 이거 풀어서 맞춘 친구 있나? 재윤 풀었어 안 풀었어? 못 풀었어? 도윤, 지환, 상훈. 경수 풀었대요. 경수 풀었어? 내가 고쟁이 교재를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537번이냐? 7번 저 문제를 푸는 학생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건 못 풀만해. 못 풀만한데 내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내용적인 측면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고등학생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가는 게 좀 투머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얘는 해설지에서 진행하는 그 계산의 느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네한테는 그게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알겠죠? 다음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냥 맛배기 느낌으로도 살짝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 x 7제곱 이퀄 1이다 라는 요 방정식의 근 x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게 1 플러스 x제곱분의 x 더하기 1 플러스 x의 4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의 6제곱분의 x의 세제곱의 시계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최초에 니들이 x 세제곱 이퀄 1이라는 3차 방정식 다루듯이 이거의 유도 과정을 그냥 거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얘 일단 이쪽으로 넘겨주면 인수분해는 쉽잖아. 그지? 이거 상식적인 인수분해 맞아? 그래서 x의 7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는 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고 x-1로 한번 묶인 다음에 x의 6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퀄 0이다 라고까지 인수분해를 못한 친구는 없을 것 같아? 되나 안 되나? 그럼 일단 여기서 실근 100% 알아낼 수 있는 게 1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요 녀석이 0이 되는 케이스인데 아마 허수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야.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얘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일단 x가 1인 경우랑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x의 6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어떤 숫자 x에 대해서 저 시계값을 구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상황은 너무 쉬운 게 그냥 1 집어넣으면 모든 게 1이 돼버리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면 이때 구하고 싶은 값이 얼마가 돼버려? 2분의 3이 돼버리지. 맞아? 그래서 얘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바로 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번째 케이스나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케이스에서 저 시계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통분해서 무식하게 계산해보자 라는 겁니다. 구하고 싶은 저 식을 쟤를 통분해서 계산해보자 라는 거야. 다만 계산할 때도 그냥 우악스럽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x의 7제곱이 1이다 라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x의 7제곱이라는 식을 만나시면 얘를 1로 만드는 주기성을 사용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산을 갈겨야 돼. 계산을 하더라도. 알겠나? 상자가 우악스럽긴 하지만 얘를 열심히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돼? 얘들아? 그래서 분모는 1 플러스 x제곱 1 플러스 x 4제곱 1 플러스 x의 6제곱 분해 열심히 통분할 거야 얘들아. 그다음에 x 곱하기 얘 곱해주면 되겠지. x의 1 플러스 x의 4제곱 1 플러스 x의 6제곱 그다음 더하기 얘랑 얘 곱하면 되니까 x제곱에 1 플러스 x의 제곱 1 플러스 x의 6제곱 그다음 더하기 x의 세제곱에 얘 곱하면 되니까
어우 1 플러스 x제곱 1 플러스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써지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분자를 좀 먼저 계산할 건데 이 녀석 일단 계산할 때 천천히 해 얘들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그럼 얘네 둘이 곱해주면 10제곱이니까 x 한 번 더 곱하면 x 11제곱이지 맞아? 그 다음 x 6제곱 4제곱 나올 텐데 차수 하나씩 늘어날 테니까 7제곱 5제곱이 나와서 전개가 될 거고 그 다음 1 곱해주면 x가 여전히 그대로 튀어나올 것 같아. 되나요? 이해가? 그냥 계산하는 거야. 하은아 듣고 있냐? 그 다음 얘도 열심히 계산할 거야. 얘는 제곱 6제곱 곱해지면은 8제곱이니까 거기다 차수 2개 늘어나면 x의 10제곱 더하기 6제곱 제곱이 2개씩 늘어나면 x 8제곱 x의 4제곱 더하기 x 제곱까지 튀어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다음 얘도 열심히 계산할 겁니다. 얘는 6제곱에 3제곱 더했으니까 x의 9제곱 더하기 차수 3개씩 늘어날 거니까 x의 7제곱 x의 5제곱 더하기 x의 3제곱으로 끝나 상수항은. 그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뭐만 계산하고 있냐면 분자만 한번 계산해봤어. 분자만 따로. 그럼 여기서 지금 7제곱을 넘어가는 숫자들은 주기성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가자라는 겁니다. 괜찮나? 7제곱을 넘어가는 애들. 그럼 얘가 지금 x의 4제곱이고 얘가 지금 1이고요. 그 다음에 5제곱 1제곱 냅두고 얘는 x의 3제곱 얘는 x의 1제곱 얘는 냅두고 얘는 x의 제곱 얘는 1이 되는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럼 현재 1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x가 몇 개 있어? 여기 하나 둘. 그 다음 x 제곱 몇 개 있어? 여기 하나 여기 둘. x 세제곱 여기 하나 또 없냐? 여기 둘. 그지? 그 다음에 x의 4제곱도 있나? x의 4제곱도 하나 둘. 그럼 여기 다 받고 5제곱 하나 둘 해가지고 1부터 x 5제곱까지가 딱 예쁘게 몇 개씩 떨어지는 구조야? 2개씩 떨어지는 구조지. 맞아 아니야? 즉 얘를 다 더했더니 2배 해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의 5제곱까지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되나 안 되나? 근데 내가 지금 무슨 관계식 알고 있었어? 1제곱부터 6제곱까지 더한 게 0이다 라는 사실관계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6제곱만 이쪽으로 넘겼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x의 6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지. 맞아? 즉 계산 마무리해주면 요 분자라는 식을 간단히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2배 x의 6제곱이다 라고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그냥 산수 치는 거야. 다음 이제 분모 보겠습니다. 분모. 왜? 됐어? 분모 보시면 얘는 상대적으로 좀 전개가 편안한 것 같은데 뭡니까? 일단 셋이 111 곱해주면 1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3차식 전개지. x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의 6제곱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뭐가 되냐? 둘이 곱하면 x의 6제곱 x의 8제곱 더하기 x의 10제곱 그 다음 더하기 맨 마지막 3개 곱해주면 x의 12제곱인가? 이렇게 전개 치면 되겠습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얘도 차수가 너무 높은 거를 조금 다운을 시켜주면 얘가 지금 x가 되시고 얘가 지금 x의 3제곱 얘는 지금 x의 5제곱 되는 것 같아. 7제곱 될 때마다 1이 돼버리니까. 이해가 가나? 친구들아. 그럼 식을 좀 정리해서 써보면 여기 1 있었고 여기 x 있었어 더하기 x 그 다음에 여기 x 제곱 있었어 더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있냐? 세제곱 있어요. 세제곱 있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의 4제곱 있습니까? 4제곱 있어. 4제곱 있어. x의 4제곱 그 다음에 x의 5제곱도 여기 들어와 있었고 x의 5제곱 그 다음에 x의 몇 제곱도 있었어? 6제곱도 있었어 여기. 근데 x의 6제곱 몇 개 더 있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됩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모든 식을 정리했더니. 이해가 가냐? 아 1이 하나 더 있구나. 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곱하기니까. 볼 필요 없죠 이제? 다 본 거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얼마로 날아가 버려? 0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분모를 정리했더니 x의 6제곱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해가? 결론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게 x 6제곱 분의 마이너스 2 x의 6제곱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결론. 되십니까?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거는 요 x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 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값은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구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3을 하면 모든 이 값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왜 거기를 보고 써? 여기를 보고 쓰면 되지. 시력이 안 좋아. 자 미쳐버리겠다. 이해가 가? 근데 좀 별로지? 별로지 않니? 네. 응? 의미를 알고 싶니? 혹시?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일단 너네 이 x 세제곱 이퀄 1이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이 3차 방정식이 근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그 근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똑같지. 오메가 세제곱이 뭐랑 똑같아? 1이랑 똑같지. 얘는 그 태생적인 특성상 세제곱하면 1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방정식인데 항상 이런 구조의 방정식은 오메가 1제곱부터 n제곱까지가 다 근으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x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란 3차 방정식의 근은 x 6제곱 이퀄 1이란 6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녀석의 근들은 어떻게 나타나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오메가 다섯제곱, 오메가 여섯제곱이 되시면서 얘가 현재 1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니들이 단위 복소수로 생각하면 편안한 게 세제곱했을 때 1이 되는 숫자들은 복소수 범위에서 니들이 생각해보면 거듭제곱해서 단위 복소수가 됐다는 뜻은 원래 x 자체가 단위 복소수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 단위 복소수를 6제곱했기 때문에 단위원을 6등분한 복소수를 6칸 갔을 때 1이 된다라는 거거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애매한 포인트 아무거나 찍어봐도 뭐 오메가의 4제곱 볼까? 오메가 4제곱을 6제곱하면 1이 된다는 뜻이야.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의 4제곱이었다는 뜻은.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여기 있는 4와 6을 이렇게 바꿨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래 안 그래? 즉 오메가 6제곱이 1이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내가 가정하면 1은 몇 제곱하든 1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방정식에선 항상 1제곱부터 n제곱까지가 근으로 찍히는 방정식이다라는 거야. 그 태생적인 특성상. 즉 얘를 일반화시키면 xn제곱 이퀄 1 이라는 요 방정식의 근은 항상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오메가 n제곱까지 n개의 근을 가지시면서 요 녀석이 항상 뭘로 펼쳐져? 1로 펼쳐지는 방정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되나 안 되나? 단위 복소수 느낌으로 이해하려면 현재 단위원을 n등분 한 상태에서 찍히는 그 n개의 복소수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 되나 안 되나? 그럼 실제로 여기서 오메가의 몇 제곱을 가져오든 간에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단 말은 걔를 n제곱하면 1이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당연하게 느껴져?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 녀석 n으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지. 근데 내가 애초에 최초 만족하는 근을 오메가라고 설정한 순간 오메가 n제곱은 1인 거니까 얘가 1이면은 1을 몇 제곱하든 1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항상 1제곱부터 n제곱까지가 근으로 등장하는 방정식이고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럼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지울게 계산 개 같은 거.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아까 지금 1번은 1번은 쉬운데 요 상황이 문제인 거잖아. 그지? 맞아 아니야? 일단 애초에 너희들이 요 문제를 바라볼 때 등장하는 방정식이 x의 7제곱 이퀄 1이라는 요 7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근을 죄다 모아보면은 첫 번째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오메가 다섯제곱, 오메가 여섯제곱, 오메가 일곱제곱인데 오메가 일곱제곱이 그냥 1인 숫자야. 1 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거든. 이런 구조의 방정식에서 이 1이 되는 실수가 돼버린 숫자를 제외하고 양 끝에 있는 거, 양 끝에 있는 거, 양 끝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짝지어주잖아? 얘네들은 반드시 역수 관계거든?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 왜? 1제곱하고 6제곱 곱하면 얼마야? 7제곱이니까 1이잖아. 맞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둘이 양 끝에 놓인 것끼리 역수 관계인데 단위 복소수였기 때문에 역수이자 무슨 관계일까? 켤레 관계 되시겠습니까? 되나?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니들이 요것도 단위원을 7등분하면 나타나는 복소수거든? 7등분은 우리가 그림이 쉽지 않긴 한데 단위원에서 얘를 시초선을 기점으로 2파이를 7등분 하시면 한 칸에 7분의 2파이씩 차지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7등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 4등분한 것 중에서 다시 7등분을 해서 그거 중에 4칸 같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하거든? 그래서 대충 이만큼 간 게 오메가였다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지금 7분의 2파이를 간 거고 그럼 거꾸로 이만큼을 요렇게 되돌아간 게 오메가의 바가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7등분한 것 중에 6제곱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나? 그럼 여기서 7분의 2만큼 한 번 더 가시면 요런데 어딘가 찍혀있는 게 오메가 제곱 요런데 어디가 찍혀있는 게 오메가 바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얘가 조금 더 차지해야 되는구나. 7등분이니까 대충 그림이 애매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이해가? 여기가 지금 오메가의 7제곱이고 얘가 1이야.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오메가 다섯제곱, 오메가 6제곱인데 얘네들이 지금 켤레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단위원을 7등분했다라는 거에서도 느껴지면 좋겠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풀이에 사용하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양 끝에 놓여있는 길이 역수이자 켤레, 역수이자 켤레, 역수이자 켤레 구조거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식변형을 내가 이렇게 봐볼게.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요 식을 바라봤을 때 일단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자리에 오메가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얘들아. 이 식을 분모 분자를 오메가로 한번 나눠볼래? 네. 나눠볼래? 그럼 무슨 식이 만들어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란 식이 만들어져? 분의 1? 얘도 분모 분자 뭘로 내가 나눌까? 오메가 제곱으로 나누지 않겠냐 이번에? 여기를 다 1로 만들어주자 라는 겁니다.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란 식 만들어져?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나누겠냐? 세제곱으로 나누겠지.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 분의 1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야. 괜찮나? 근데 내가 이런 상식을 알고 있으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오메가의 역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지. 맞아?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의 역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오메가 바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오메가 바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싶은 식을 어떤 식으로 인식할 수 있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세제곱 분의 1 이런 구조로 인식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요 값을 A라 부르고 요 값을 B라 부르고 요 값을 C라고 불렀을 때 현재 구하고 싶은 값 자체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더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괜찮나? 근데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했다는 거는 지금 내가 아까 저 6차 방정식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x의 6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4제곱 4제곱 세제곱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라는 요 6차 방정식이 x 마이너스 오메가 x 마이너스 오메가 바 얘네들이 켤레근이야. x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얘네들이 켤레근이야. x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x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지금 설명을 위해 길게 쓰긴 했지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를 본 순간 두근의 합이 떠올라야 된다고. 두근의 합이 떠오르면 참 좋을 것 같아. 됩니까? 그리고 두근의 곱은 항상 켤레 관계니까 얼마가 나오는 구조야? 1이 나오는 구조지. 역수 관계니까. 그래서 요 식 자체가 어떻게 인수분해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냐면 세 개의 2차식 구조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x 플러스 1의 구조 따르지. 되나 안 되나? 얘 전개한 게. 근데 내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를 뭐라고 잡았어? 치환해서? A라고 잡았으니까 현재 이 방정식 자체를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라지 ax 플러스 1이다 라고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요렇게. 되나? 이거 이해할 수 있겠냐?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1 이렇게 쓴 상태에서 얘를 전개한 식이 얘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럼 여기서 잔재주를 조금만 더 부려볼게. 얘는 지금 하필이면 6차 방정식 즉 짝수차였기 때문에 1111111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인 상황 맞지? 개수 대칭인 상황 맞아? 그래 안 그래? 애초에 구하고 싶은 식의 각에서부터 x 플러스 x분의 1 이런 구조가 나타났으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여기가 전부 다 상수항이 1로 세팅되는 이유는 얘네끼리 지금 역수관계라서 그러한 거거든? 그래서 1로 세팅됐으니까 얘네들을 x로 묶어주면 좀 이쁜 식이 나타나. x의 세제곱으로 묶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나타나는 식이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a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b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c 이런 구조 나타나냐? 맞아 아니야? 그래? 그럼 최초 요식을 x세제곱으로 여전히 묶었다라고 생각하면 x세제곱에 묶여있는 식이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1 이런 구조 나타나겠지.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들이 요 식을 x 플러스 x분의 1에 관한 식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x 플러스 x분의 1 치환해서 처리하는 거 맞지? 맞아?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뭐라고 써져?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 얘는 그냥 t라고 써지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다 써준 식 자체가 t-a, t-b, t-c고 걔가 요 3차 방정식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그럼 요거 열심히 식으로 정리해주면 t의 세제곱에 여기다 쓸게.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은 그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 마이너스 2t인가? 마이너스 2t 그 다음 상수항이 마이너스 2에다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이야. 됩니까? 그럼 내가 현재 이 녀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알아? t-a, t-b, t-c로 인수분해 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들아 즉 이 3차 방정식 이퀄 0이라고 둔 3차 방정식의 근이 a, b, c다 라고 둔 상태에서 구하고 싶은 게 얘야.
역수근 방정식의 합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이 3차 방정식이 역수근 방정식의 합 맞아?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하면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투머치인 것 같아 얘는. 제가 솔루션 2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 얘들아. 애초에 풀 거라는 생각도 안 해. 기대도 안 하니까 얘는 투머치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알았지? 다만 요 정도는 그냥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해가 가? 응?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너네한테는. 알았지? 왜냐면 이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너네가 지금 다른 거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챙겨가면서 하라고 내가 강요 안 해. 알았지? 내가 복소평면 돌려돌림편 이런 건 강요하잖아. 활용되는 범용성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내가 강요 안 한다고. 그냥 참고 삼아. 원래는 말 안 하려다가 너네들이 알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상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아니 내가 까먹으니까 요청해. 알았지? 하연이는 그 항상 필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고충이 있었단 말이야. 너네는 필기도 안 하잖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몰라도 돼요 사실. 내가 투머치라고 했잖아. TMI입니다. TMI. 이거 모르겠으면 몰라도 돼 얘들아. 꼭 필요한 거 아니야. 그냥 계산해. 원래 머리가 나쁘면 손이 고생해야 됩니다. 알았지? 저거나 저거나 계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내가 너네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위해서 쭈르륵 쓴 거지. 저런 배경 지식 머리에 들어있으면 푸는데 한 20초도 안 걸려요. 아가씨 답 내는데. 넘어갈게. 참고 삼아. 아까 두 번째 그거는. 알겠죠? 좀 너무 과했던 것 같아. 좀 과하지? 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근데 너네가 궁금하다고 했잖아. 너네 책임이야. 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주어진 3차식 fx가 x 플러스 2의 세제곱 더하기 x p의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q의 x 플러스 2 그 다음에 r이다 라고 했는데 f의 2베타 더하기 2감마를 알파로 나눴고 얘가 f의 2알파 더하기 2감마를 베타로 나눴고 얘가 f의 2알파 아우 팔 아파 2베타를 뭘로 나눴어? 감마로 나누는 게 0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r분의 pq를 구해줘 라고 했어. 경수야 듣고 있냐? 일단 이 문제는 여기가 지금 뭔가 fx에 뭔가가 대입된 식이다 라는 건데 인수정리의 느낌이 들긴 하지. 맞아? 근데 알파에 관한 식으로 얘를 바꿔주고 싶잖아. 알파만 등장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내가 최초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거 맞지? 얼마야? 얼마야? 셋이 더한 게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알파만 이쪽으로 넘겼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기 귀찮은 베타 플러스 감마 이런 식들을 전부 다 1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 맞지? 이런 작업 많이 했던 거 같아? 그래 안 그래? 즉 여기 있는 식을 2로 묶었다 라고 생각하면 2의 1 마이너스 알파 얘도 마찬가지 2의 1 마이너스 베타 얘도 마찬가지 2의 1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한 미지수에 관한 식으로 통일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의 이거 알파분의 1 빼기 1이니까 걔를 분배했다 라고 생각하면 알파분의 2 빼기 2가 되나? 얘가 f의 베타분의 2 빼기 2 얘가 f의 감마분의 2 빼기 2 얘가 0인 거 알고 있는 거야. 되십니까? 그럼 뭔가 공통적으로 빼기 2 빼기 2 빼기 2가 붙었기 때문에 난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만 대입했다 라고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 식을 f의 x-2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세 근이 어떻게 나타난 거야? 알파분의 2와 베타분의 2와 감마분의 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야. 되시나? 그럼 f의 x-2라는 식이 나타났을 때 기분이가 좋은 이유가 뭐야? fx가 어떻게 표시돼 있어? x 플러스 2에 관한 식으로 표시돼 있지. 되나? 그럼 여기에 x 자리에 x-2를 집어넣어서 f의 x-2를 집어넣는 순간 x 플러스 2가 싹 다 x로 바뀌잖아. 그지? x의 세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 x 플러스 r이다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식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요거 이퀄 0이라는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다 라고 요거를 알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갑니까? 해석하는 문제야 얘들아. 계산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요거였을 때 구하고 싶은 건 PQR의 정체인데 알파, 베타, 감마는 최초 등장하고 있는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었어.
그지? 그럼 여기에서부터 지금 뭔가 알파의 역수, 베타의 역수, 감마의 역수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니들이 뭘 세워주면 참 좋겠냐? 여전히 얘를 이용해서 역수근 방정식 세워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네? 능동적으로 작성해주자라는 겁니다. 개수를 어떻게 쓰면 돼? 거꾸로 쓰면 되지. 그래서 개수를 거꾸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내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 괜찮냐?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gx라는 3차식으로 이름을 붙여주시면 내가 알고 있는 게 g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세근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알아내고 싶은 세근은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니까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를 대입했을 때 어떤 식이 만들어져야 되느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 요 식에다가 x자리에 알파분의 2를 대입해서 성립하게 만들려면 2를 떨궈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즉 g의 어쩌고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알파분의 2를 집어넣어서 성립하게 만들려면 여기 내부가 알파분의 1 또는 베타분의 1 또는 감마분의 1 되는 순간에 방정식에 근이 발생하니까 여전히 여기 내부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되려면 집어넣은 값을 2로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하지 않을까 싶네. 이해가 가?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생각하면 알파분의 2 집어넣었을 때 2 약분되면서 이 방정식의 근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 맞지? 되나 안 되나? 이해가 가? 즉 내가 얘네들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g의 2분의 x 이퀄 1이다 라는 식인 걸 알게 된 거니까 얘네들을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아까 내가 gx라고 이름 붙인 저 식의 x자리에 2분의 x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8분의 1의 x의 세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1 이퀄 0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내가 PQR 값을 구해내려면 지금 내가 구해내고 싶었던 요 3차 방정식은 최고치 함수 얼마였어? 1이라고 설정됐으니까 양변 내가 뭐 곱해주면 되겠냐? 마이너스 8 곱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최고치 함수 1로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해가 가 얘들아? 요 정도는 되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8 이퀄 0이다 라고 나타나는 거니까 구하고 싶었던 P값은 마이너스 6, Q값은 4가 되시고 R값은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결론이야. 구하고 싶은 거는 PQ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6, 4, 24를 마이너스 8로 나눠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다 라고 나타나는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자라는 거야. 뭔가 방정식을 작성하는 느낌이 계속 여러 개가 겹쳐서 등장하고 있지. 특히나 이 역수근 방정식 같은 거 우아하게 구사가 되셔야 이런 문제에서 고생스럽게 문제를 안 푼다고. 알겠나? 요게 안 되면 막 근각계수의 관계를 막 복잡하게 쳐야 돼. 하기 싫잖아요. 그지? 넘어가도 돼? 얘들아? 그래도 되냐? 왜? 142페이지부터 이제 부등식인데 여기 스텝 1은 질문할 거 없을 것 같아. 그지? 다만 이제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너무 빠르게 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 좀 의미 같은 거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42쪽은 얘들아 541번 같은 거 볼 때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미지수 계수가 나타나고 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부터 절대값이니까 ax-b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나면서 ax가 지금 b 더하기 3 그 다음에 b-3 이렇게 사이에 있다라고 놓이고 지금 얘를 이제 누구로 나눠줘야 돼? a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a가 양수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나누기 a를 양변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지. 상황이 결정돼 있잖아. 부등호방이 안 바뀐다라는 게 결정돼 있는 거잖아. 되나? 근데 이건 요 문제에서나 그런 거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 싶으면 이 조건 줄까 안 줄까? 안 줘. 즉 기본적으로 니들이 미지수 계수가 등장하고 있으면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방이 바뀐다라는 게 부등식에서 제일 헷갈리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AX가 뭐 B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만났을 때 양변을 A로 나눠야 되는 순간이 나왔는데 요 녀석이 지금 미지수로 잡힌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보자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럼 쟤를 케이스 분류를 하겠다는 거는 첫 번째 A가 양수인 케이스, 두 번째 A가 음수인 케이스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음수인 케이스에선 부등호방 반대로 바뀌겠지. 근데 이 케이스 말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 뭐가 있을까? 세 번째. 그렇지. A가 뭐일 수도 있어? 0인 상황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어? 가장 특이한 순간이고 최고치 함수가 0 되는 상황에선 보통 특수한 해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특수해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보통은 해가 무수히 많거나 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상황을 째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니들이 기본 태도로서 미지수 최고차 한계수 같은 게 들어오고 있으면 미지수 계수가 들어오고 있으면 케이스 분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특히 얘들아 표현적인 측면에서 문제에서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하고 얘들아 엄밀하게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하고 뭐가 달라? 차이점이 뭐야? 그냥 부등식 세 글자만 나와 있으면 반드시 뭘 고려해야 돼? 그렇지. 최고차 한계수가 뭐 될 수 있는 가능성? 최고차가 0인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이거 2차 방정식 할 때부터 내가 주의하세요 라고 팻말을 붙였던 상황이기도 한데 내가 아무리 주의하라고 말을 해도 주의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부등식이라고 세 글자만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쎄함을 느껴야 되더라. 최고차 한계수가 0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해 놓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럼 2차 부등식이라고 이렇게 5글자로 예쁘게 주어져 있으면 최고차 한계수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편안하게 2차 부등식 문제 풀듯이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이 문제에선 케이스 분류할 필요가 없었지만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방법은 이제 미지수 계수가 등장했을 때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고 특히나 평소에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부등식이라고 세 글자만 나왔을 땐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0의 경우 따로 체크해야 돼. 2차식일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페이지 넘겨서 스텝 2의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573번 문제 지금 풀어봅니다. 149페이지에 573번. 태준아 답이 몇 번이야? 2이 아니라 뭐 나왔어? K의 범위가 0보다 크고 3분의 8 이하.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0을 카운트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틀리지. 그래 안 그래? 에? 0을 카운트하지 않으면 틀려요. 그 0 카운트하면 x가 사라져가지고. 그걸 따로 체크하셔야 된다고. 이 문제는 일단 부등식이란 세 글자가 딱 등장했고 니들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해주면 x제곱 날라가면서 kx의 제곱 플러스 kx 더하기 k-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 푸는 건데 얘가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최고차 함수가 뭐인 가능성 고려해야 돼? 0인 가능성 고려해야 되니까 케이스 나눠야 돼. 첫 번째는 k가 0인 케이스랑 두 번째는 k가 0이 아닌 케이스로 나눠서 풀자라는 겁니다. 그럼 k가 0이면 직접 결정이 된 값이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만들어져. 그지? 즉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고 얘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도 x가 존재하는 거야.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순간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k = 0은 문제에서 원하는 순간이 아니야? 원하는 순간이야. 얘는 답으로 가져오셔야 돼. 얘는 답 중에 하나야. 답으로. 포함시켜줘야 돼. 이해가 가나? 다음 k가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하면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얘를 2차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별식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근데 문제에서 얘는 고맙게도 의미 아닌 정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상황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기 위해선 x축을 뚫고 내려가셔야 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혹은 살짝 걸려있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거 열심히 전개하면 뭐냐?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4k k-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까?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3k제곱이고 넘어가면 3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 넘어가면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의 범위가 지금 양수였다라고 국한시키면 3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맞지? 됩니까? 이하가 즉 k의 범위가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였는데 기본적으로 양의 실수에서만 내가 다루고 있었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답으로 누구를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0을 포함시켜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체크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서 2차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이 해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거를 체크하지 않고 답이 나와서 신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0을 뗐다가 등호를 뗐다가 다시 붙여주는 작업을 거쳤다라는 이 과정을 니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답 나오는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지만 나중 가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꼼꼼함이 생명이고 반드시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타난 멘트랑 2차 부등식이라고 나타난 멘트를 구별해서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수령에서 네. 저걸 한 번에
바로 쓰는 감점. 당연하죠. 틀린 거지. 감점이 아니라 이건 틀린 거야. 그건 틀리게 푼 거지. 틀린 거야. 그거는 감점이 아니라. 그건 틀린 겁니다. 문제를 낸 의도가 있겠지. 어? 저거를 가지고 함정을 파는 문제는 저거를 캐치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려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우당탕탕 답에 거의 가깝게 썼는데 점수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초딩 아닙니까? 그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 그 숙제 페이지로 가서 너네 542번 이런 거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풀고 있나? 절대값 그래프 시키는 대로 다 풀고 있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항상 절대값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 나타나면서 니들이 기울기의 정의를 잘 활용하면서 값을 구해야 돼. 방정식 우당탕탕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등장하는 게 x 플러스 1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뭐보다 작다야? 9보다 작다를 만족한 정수 x의 개수를 셈하는 거니까 y 이퀄 얘다 라고 둔 절대값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첨점좌표 찍어주면 되는 거고 첨점은 절대값 내부가 0 되는 포인트에서 발생하냐? 그럼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컴마 3이랑 2 컴마 3인 거 같아? 그래 안 그래? 즉 밥그릇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 같고 x축 기준으로 첨점좌표가 마이너스 1과 2라는 거 내가 확인했고요. 여기에서 y좌표는 동일하게 3, 얘도 3으로 나타나. 그럼 첨점과 첨점 사이는 무조건 선분으로 연결해주면 되고 여기 왼쪽 끝, 오른쪽 끝은 좌우 기울기 파악하면 된다 그랬는데 얘 지금 좌우 기울기 얼마라고 해야 돼?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좌우 기울기 얼마라고 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냐? 그래 안 그래? 오른쪽 기울기는 플러스 2가 되시고 왼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시면서 이런 사발면 모양 그래프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얘랑 이제 y 이퀄 9와의 교점을 보는 거니까 3보다 높은 지점에 이렇게 y 이퀄 9를 찍어주시면 되고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읽어주는 거 맞지? 부등식은 그럼 y는 9보다 아래쪽에 놓였다라는 거니까 빵꾸 뚫고 빵꾸 뚫고 여기 아래쪽에 놓이는 x의 범위를 찾아주시는 문제가 될 테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건 여기 만나는 요 좌표랑 요 좌표만 잘 얻어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풀고 나서 그래프로 예쁘게 그렸으면서 다시 방정식을 막 풀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 그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기울기의 정보를 이용해 얘들아. 이렇게 직각삼각형 끊어주시면 내가 여기 y좌표 3이고 여기 y좌표 9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이가 6인 거 알고 있지? 되나? 항상 기울기의 정의 가지고 노는 거라고. 됩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2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 간격 얼마야? 3이다라는 결론 맞지? 이해가? 그럼 2에서 3만큼 앞으로 가면 여기가 그냥 5로 결정되는 거고 요거 지금 대칭적인 위치로 벌어질 테니까 여기는 얼마야? 3만큼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4로 펼쳐지는 거 맞지? 이해가 가나? 그럼 최종 범위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것 같아. 이해 가지? 그렇게 풀고 있지 얘들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답 낼 때도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럼 얘를 만족하는 정수 x 몇 개야 얘들아? 정수 x 몇 개야? 얘를 만족한 정수 x의 개수 몇 개입니까? 8개지? 그거 세는 방법 알고 있나? 뺀다. 마이너스일 땐 몰라요.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얘가 나왔으니까 여기 부등식 파트에서 특히 할 일이 많거든? 정수 개수 카운트 하는 거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수 개수 카운트 하는 거 정수 개수. 그래서 보통 이제 범위가 정수 경계값부터 정수 경계값까지로 이렇게 잡혔을 때 얘가 표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다시 여기가 이상이고 여기가 미만 한쪽에만 등호가 붙어있는 상황을 니들이 범위를 작성하는 표준 형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막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야. 니들 예전에 그 중학교 1학년 때 도수분포표 이런 거 보면 항상 범위가 이런 식으로 잡혔을 거라고. 이상 미만으로. 이해가 가니? 이때 지금 경계 지점이 만약에 m과 n이 얘도 정수 지점이고 얘도 정수 지점으로 찍혔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세매라 라고 하면 그냥 경계에서 경계를 빼서 처리하면 됩니다. n 빼기 m 개다 라고 바로 써야 돼. 다시 범위가 표준으로 잡혔을 때는 그냥 경계값에서 경계값을 뭐 하시면 된다고? 빼서 처리하면 된다고. 이상과 미만으로 잡혔을 때. 알겠나?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여 얘들아. 알았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변형된 범위들은 바로바로 너희들이 작성할 수 있어. n보다 크고 x가 n보다 작다. 혹은 n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표준, 기본 형태를 기준으로 얘는 등호가 하나 빠졌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냥 n 빼기 m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 뭘 해줘야 돼? 하나를 더 빼주셔야 됩니다. 됩니까? 여기 등호에 붙어있던 게 날라갔기 때문에. 그다음 얘는 등호가 거꾸로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그냥 경계에서 경계 뺀 거에다가 반대로 플러스 1개를 해주셔야겠죠. 이해가 하여나? 정수개수 카운트하는 느낌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괜찮죠? 헷갈리지 않게 바로바로 좀 구사가 되셨으면 좋겠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등호가 한쪽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에서 얘 빼면 9개인데 거기서 하나를 더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8개라고 바로바로 세야 돼. 쌤 그냥 숫자니까 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세는 게 편한데요? 그 몇 개 안 될 때는 세는 게 편한데 여기가 막 미지수 같은 걸로 들어오면 이제 식으로 니들이 써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3스택 가면 그런 문제들 많이 나타나니까 얘들아. 이거 익숙하게 구사하시길 바래. 정수개수 카운트하는 느낌. 알았냐? 예전에 중학교 수학이고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 543번 잘 봤었던 것 같고 이거 말 나온 김에 544번 같은 것도 얘들아. 기본적으로 수직선이 사용되는 거는 연립방정식에서 공통범위 찾는 거 맞지? 맞아? 공통범위 찾을 때도 이거 니들이 각각 부등식 잘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했을 거야. 마이너스 5부터 빵꾸 뚫고 어디까지야? 5까지 첫 번째 게. 그 다음에 등호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잘 했지? 그래서 그림 그린 다음에 겹치는 범위를 찾아가지고 요 안에 들어있는 뭐의 개수 세는 거야 여전히? 정수 개수 카운트 하는 거잖아. 맞아? 정수 개수 카운트 하는 건데 여기는 색칠돼 있고 여기는 빵꾸 뚫려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에서 얘를 뭐 하면 돼? 빼시면 된다고. 그럼 바로 몇 개라고 찍어야 돼? 9개라고 찍어야 돼. 이걸 마3, 마2, 마1 이렇게 세고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경계 지점이 정수로 찍혔을 때니까 정수가 아니었을 땐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긴 해. 얘들아. 뭐 일단은 보통은 정수로 찍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익숙하게 잘 구사해주자라는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정수 개수 카운트하는 느낌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스텝 2로 넘어가서 560 7번을 바라볼 건데 얘들아 이거 여전히 정수 개수 카운트하는 느낌의 문제고 오랜만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음수의 제곱근 내용 나오고 있어. 루트 곱했을 때 마이너스 튀어나온 상황, 루트분의 루트 했을 때 마이너스 튀어나온 상황 언제 발생하는지 기억하고 있지? 맞아 아니야? 다만 좀 얘들아 듣고 있냐? 음수의 제곱근에서 주의할 상황이 뭐였어? 등호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주의해야 돼. 0이란 숫자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신경 쓰지 않는 유일한 숫자니까 0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직접 따져주셔야 됩니다. 알았어? 지금 풀어봅니다. 답 내봐. 지현아 답이 얼마야? 2개 맞지? 2개. 최종적인 범위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나타나지? 맞아 아니야? 위에 있는 식을 봤을 땐 둘 다 음수긴 한데 등호가 둘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써야 돼. 그래 안 그래? 아래쪽은 분모만 음수라서 분모는 0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부등식 작성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 모든 걸 다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 수직선에서 잘 찾아주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너네 머릿속으로 암산하다가 산수 틀리는 경우를 내가 시험 쳐보면은 여러 번 목격했는데 얘들아 시건 방식에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손으로 직접 그려 성실하게. 알았어? 암산했다 틀리면 누가 뭐 알아줍니까? 절대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만 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143쪽 보고 있었어 얘들아. 못 푼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요즘 지울게. 다음 이제 제가 드렸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부등식의 해우 경계가 되는 지점 뭐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 하연아? 뭐랑 똑같은 말이야? 방정식에 실근이랑 똑같은 말이야? 네. 기본적으로 부등식에서는 허근 이런 거 안 따지거든 얘들아? 왜 안 따지는지 알고 있니? 네. 그치 허수는 기본적으로 대소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물론 사실은 있다는 걸 내가 알려서 너네는 알고 있지만 복소수의 크기가 있다는 걸 원래는 없는 거야 고등학교 수학에선. 허수는 대소비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너네는 알고 있어. 그지? 응? 복소수도 크기가 있다는 걸 너네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없는 겁니다. 알았죠? 고등학교 수학에선. 여튼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다라는 거니까 547번 같은 거 보실 때 막 이상하게 풀 게 아니가 6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3분의 7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7이라고 주어진 거지. 맞아? 그럼 이 해의 경계로 등장하는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주어진 그 2차식의 실근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라는 거니까 바로 2차 방정식이 6에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7 이런 식으로 작성되는 거 맞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요것만 전개하면 a, b 값 바로 등장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잔재주를 부려보면 얘들아 요 녀석이 지금 6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인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구하고 싶은 거 생각하면 a 플러스 b 구하는 거거든 여전히? 이거 전개 직접 해야 돼? a 플러스 b를 구하고 싶어. 전개를 직접 쳐야 되냐고. 마이를 넣어. 그렇지. x에다 뭐 집어넣을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항상 개수끼리 지지고 볶고 이렇게 나타나는 식의 값들은 집어넣어가지고 조합을 할 수 없을지를 생각하면서 우당탕탕 전개하는지 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관련된 문제 하나 스텝 2에서 또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575번 문제 지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부등식의 해의 경계랑 방정식의 실근이 발생하는 지점이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방정식에서 하던 그 이야기가 다시 등장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상원아 답이 얼마야? 3입니까 3? 3이 안 나온 친구 있나? 없을 것 같아. 근데 못 푼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직접 2차식을 세워야 돼 얘들아? 아니. 응? 봐봐. 시키는 대로 풀어 얘들아. 본인이 풀이랑 다르다 하더라도 이 관점 꼭 챙겨가시길 바래.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에 실근이 x 이퀄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해가? 다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등식의 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는지도 알려주긴 했지만 중요한 건 해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라고. 경계값이 1과 9라고 알려줬지. 그럼 부등식의 해의 경계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f의 2분의 x-a 에서 부등호를 등호로 바꾼 이퀄 0이라는 방정식에 실근이 1 또는 9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가? 그럼 생각해보면 이런 세팅의 문제는 니들이 어디서 풀었어? 2차 방정식에서 풀었어. fx 이퀄 0의 실근이 요거일 때 이 녀석의 실근이 이렇게 작성될 조건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f랑 여기 있는 f가 동일한 f잖아. 맞아 아니야? 즉 요 fx의 내부 자리가 뭐 되는 순간?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는 순간에 근 발생하는 거 맞지? 이해가 가냐?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x값 찾아내면은 2 곱한 다음에 a를 더해주면 되니까 x값이 마이너스 2 더하기 a이거나 혹은 6 더하기 a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얘는 a에서 2 뺐고 얘는 얘에서 2 더했으니까 얘가 작은 값, 얘가 큰 값 나타나면서 얘가 9 나오고 얘가 1 나오는 a 값 찾아라 라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a는 여러모로 3일 수밖에 없어. 좀 익숙해지면 암산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냐? 식을 우당탕탕 막 써가면서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가면 갈수록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구조를 봐야 되니까. 알았지? 넘어가도 돼? 얘들아 다시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되는 지점, 방정식의 실근이 발생한 지점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 방정식에서 하던 짓거리를 다시 하는 것뿐이야. 부등식 버전으로 바뀌었고 그래프 위치 관계 째리는 것만 추가가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다시 스텝 1로 돌아갈게 얘들아. 지금 143쪽까지 봤고요. 144쪽 넘어갈게. 144쪽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정립발 조건 548번 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잘 땡겼지? 그래 안 그래? 2차 함수가 붕 떠있을 조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 549번 잘 풀었냐 너네? 한번 보고 갈게요. 본인 풀이랑 비교해보면서 제대로 잘 캐치하면서 풀었는지 한번 봅니다.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지금 뭐라고 주어졌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다 라고 주어졌고요. 보고 싶은 건 f의 2x-1이 f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셈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럼 여전히 니들 제가 저번에 그 시험 본 직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 그리는 거 항상 습관화 들여. 그림이 더 편하게 느껴져야 돼 얘들아. 일단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나타나려면 0보다 크다를 풀었는데 사이값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지. 맞아? 즉 f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x축과의 교점 여전히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찍혔으니까 마이너스 3과 1이다 라고 이런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된다고. 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다 라고 잡혔으니까.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되나? 그럼 추계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추계 방정식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가 가나? 그럼 내가 풀고 싶은 부등식은 f의 2x-1이 f2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요 녀석이 좀 성가시잖아요. 그지? 성가시니까 그냥 하나의 문자 x였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치환이란 과정을 거친 거지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그럼 내가 지금 무슨 부등식을 알아내면 되는 거냐면 fx가 f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를 알아내면 이 부등식의 해도 알아낼 수 있는 것 같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라지 x의 범위만 알아내면 라지 x가 얘니까 치환했을 뿐이니까 걔가 그 범위에 있다 이용해서 스몰 x의 범위는 단계별로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구조 파악되나? 이해가 가나? 그럼 fx가 f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니까 여기서 f2라는 지점을 찾아주면 1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온 요 지점이 f2 되는 지점 맞아? 그래 안 그래? 즉 여기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요렇게 찍었을 때 보라색 선이 y 이퀄 f 2라는 함수 되는 거 맞지? 상수함수 됩니까? 그럼 내가 추계 방정식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대칭적인 위치는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2 되는 순간이고 마이너스 4다라고 찍을 수 있는 거 맞냐? 이해가
되시죠? 그럼 F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전히 위쪽에 있는 범위를 가져와 라는 거니까 요 부등식의 해가 라지 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지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구조 파악되시죠? 이때 만들어진 라지 x는 사실 내가 보기 편하려고 치환한 함수고 2x 마이너스 1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단계별로 범위를 구해나간다 라는 구조고, 좀 식이 다루기 껄끄럽다 싶으시면 하나의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구하기 쉬운 해를 구한 다음에 2차적으로 구해주자 라는 느낌으로 가셔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그럼 여전히 이거 1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부터 2x가 3 이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x가 2분의 3까지고, 안쪽에 들어오는 뭐 구하는 문제야? 정수 x의 개수 셈하는 문제니까 얘는 그냥 분수라서 마이너스 1, 0, 1 3개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잘 했지 얘들아? 맞아 아니야? 태준아 또 자네? 다음 얘 제외하고 뭐 볼만한 문제 없는 것 같아. 다 계산으로 해결되는 거 맞지? 특히 552번 같은 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 기본적으로 옆 페이지부터 이제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째려야 되는 조건이 일단은 두 가지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는 일단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개념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아래로 볼록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 나왔을 때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 문제에 따라서 당연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나타날 수 있어. 알겠냐? 그래서 일단 A의 부호가 양수냐 A의 부호가 음수냐를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A가 부호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은 위로 볼록 고려해야 되는데, 그럼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아주 특이한 순간도 사실 체크해 봐야 된다고. 뭐인 순간? A가 0인 순간 반드시 체크하시고, 특히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로 등장했을 때는 조심 포인트로 작용하는 거니까 언제나 2차 부등식일 거다라는 보장이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조심해. 지금 여러 차례 말한다. 이거 가지고 함정 파는 문제 아주 많습니다. 여튼 최고차항 계수까지 확인해서 내가 모양까지 결정했다라고 치면, 만약에 모양이 결정이 안 됐으면 당연히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어야겠죠. 맞아 아니야? 뭔가 결정이 안 됐으면 항상 케이스 분류하는 거야. 다음 이제 판별식의 부호 보는 거 맞지? 판별식 D에 부호를 때리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x축과의 그래프 위치 관계를 보는 거야.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졌을 때 보통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다라는 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져 있을 것 같아. 보통 이제 특이한 순간은 붕 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보통 애들이 위로 볼록일 때 헷갈려 하는 게, 이렇게 되는 모습도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거야 얘들아? 0보다 작은 거야? 그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다음 이렇게 되는 경우도 판별식이 어떤 거야? 0보다 작은 거야? 얘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그 개념이지. 판별식이 양수냐 음수냐? 맞아 아니야?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 개념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은 제한된 범위가 걸렸을 텐데, 만약에 if 제한된 범위가 걸린 상황인데, 마치 우리가 근해 분리해서 하는 것처럼 함수값의 부호 체크해야 되는 거 맞지? 함수값의 부호를 체크하자 라는 거고, 이때 말하는 함수값이라 라는 거는 그 경계 지점이야. 경계 지점의 함수값의 부호를 체크해주자 라는 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이제 근데 이걸 하고 나서 꼭 니들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부등식에선 제일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이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게 이제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등호 성립 순간은 따로 체크한다 라는 거 기본 태도로. 그래서 범위를 작성하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답을 결정하기 전에 얘들아, 등호가 지금 이 문제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순간에 몰입해서 따로 체크해주는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 알겠나? 너희들이 잘 풀어왔겠지만 552번 얘들아, 0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제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이라고 확정이지. 맞아 아니야? 그럼 제한된 범위 0과 2 사이에서 얘가 지금 0보다 커져야 되는 거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있긴 있어야 돼. 맞아 아니야? 근데 그 구간이 0과 2 사이여야 되니까 그림 자체가 0과 2 사이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맞지? 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주어진 2차 함수 내가 fx라고 했을 때 f0이 양수고 f2가 양수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여기 등호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응? 지금 문제에서 보고 싶은 건 이 fx가 0보다 어떻다란 부등식이야? 크다란 부등식이지. 맞아? 이 부등식을 볼 때 f0이 양수여야 돼?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도 돼. 그러니까 직접 요 순간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등호 성립 순간 따로 체크하려면 얘가 0 되는 순간을 머릿속에 생각하라고. 그 순간에 몰입해서.
그럼 요 녀석이 0이 돼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건데 여기가 0에 닿든 말든 0보다 커진다의 해가 요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정확히 0인 순간은 보지 않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0보다 큰 지점에서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0에 닿아도 상관없고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도 등호 들어간다라는 거고 F0과 F2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엄밀하게 풀렸을 거야. 이해가 가냐? 자, 이런 순간 굉장히 예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순간들이 따로따로 체크해주자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몰입해서. 제일 이제 마지막에 잘 풀어놓고 답 내는데 실패하는 원흉이 되거든요. 얘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근해 분리랑 실근해 부호 느낌이잖아.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2차 방정식. 실근해 부호 문제. 양근을 갖느냐, 음근을 갖느냐, 혹은 근해 분리 문제. 뭐 P보다 큰 근을 갖느냐, P와 Q 사이에 있느냐, 그 문제들 있지. 그 앞에 2차 방정식 할 때 열심히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스킵한다 그래서 설명은. 다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근의 부호, 양근, 음근을 딸 때는 판별식의 부호,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의 부호, 두근의 곱의 부호 위주로 관찰한다 라는 거였는데 맨날 그런 건 아니고 두근의 곱의 부호가 달랐을 때는 판별식 같은 거 볼 필요 없었죠. 그런 얘기들 기억해? 얘들아? 두근의 곱이 음수면은 판별식은 반드시 양수였어. 그런 거 기억하냐? 다음 근해 분리도 마찬가지로 함수값, 경계지점의 함수값의 부호,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조건을 째리겠다라는 거 머릿속에 잘 입력이 돼 있을 거라고 믿어 얘들아. 열심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맞아 아니야?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유형 5번부터 주르륵 나타나고 있는데 잘 풀어봤지? 558번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두근 모두 양수일 조건 뭐라고 쓰면 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 두근의 합은 양수, 두근의 곱도 양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맞지? 잘 풀었지? 다음 페이지 넘겨서 559번 문제 바라보시면 여전히 두근이 모두 음수다 라고 나타났으니까 얘도 여전히 실근은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들아 이거 등호 들어가는 거 주의해야 돼. 내가 항상 말한다. 저번에 피드백 테스트에서도 내가 강조해 말씀드린 거 그 생각 안 해가지고 틀리는 애들 내가 여러 봤어요. 중근도 몇 개야? 중근도 몇 개야? 2개야. 서로 같은 2개 근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알았냐? 여튼 두근이다 라고 하더라도 판별식 중근 나온 상 생각해야 돼. 다음에 얘는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만 음수다 라는 조건만 바꿔주시면 되지 위에서. 그래서 두근이 모두 양수냐 음수냐라는 조건은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였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마지막에 560번 얘도 실근의 부호 문제인데 얘는 조건이 하나 더 걸려있지. 양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라는 말은 둘이 더했을 때 뭐가 된다는 소리야? 아니지.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야. 그지? 원래는 우리가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알파 베타 곱한 게 음수다라는 요 조건만 보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요 문제는 거기다 추가로 두근의 절대값에 관한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음수다라는 조건까지 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판별식 째릴 필요 있어 없어 이 문제에서? 판별식 볼 필요 없어 얘들아.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어. 이미 요 조건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 맞아?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ac의 부호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항상 판별식이 자동으로 0보다 커진다라는 이야기 기억할 것 같아. 실근의 부호에서. 맞아 아니야? 잘했지 얘들아? 관련된 응용 느낌들은 니들이 스텝 2 풀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파트는 숙제는 안 나갈 것 같은데 잘 숙지가 돼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561번 잘 풀었어 얘들아? 응? 일단 활용 상황은 수학을 못해서 니들이 틀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한글을 잘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해석을 잘해야 돼.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이 문제는 지금 건물의 높이라는 말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50인 건물 위에서 어떤 물체를 위쪽으로 던지고 t초 후에 물체가 지면에 닿기 전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현재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하기 15t 더하기 50이다 라고 나타났는데 이거 너무 인수분해가 보이는 식 맞지?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가 현재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2차 함수 맞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시고 현재 x t축이지. t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5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시간은 항상 양수다 라는 이야기 기억하나? 얘들아? 수투에서 속도가 속도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t가 얘는 0보다 크다 라고 잘 알려줬지. 그래서 0인 순간 잘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가
t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어디 찍혀 있어? 2차 함수? 둘이 더하면 3이니까 2분의 3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요 문제를 이제 활용 상황으로 니들이 해석할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건물의 높이보다 낮은 시간은 몇 초 동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문제에선 건물의 높이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 근데 상황 자체가 지금 최초에 건물 위에서 이렇게 물건을 슝 하고 던진 거잖아. 즉 최초 t가 0인 순간에 만들어진 이 녀석의 높이가 건물의 높이 아니겠어? 상황 파악되지? 아, 요게 지금 건물 위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슝 하고 던진 거라고. 되십니까? 즉 0초일 때 최초 시작 위치일 때의 함수값이 건물의 높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자체는 이 건물의 이 높이보다 즉 함수에서 보면 y절편이겠지? 걔보다 함수값이 낮아지는 지점인데 지면에 닿는 순간 이제 공은 멈출 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가 흘렀냐라고 물어보는 거 맞아? 얘보다 더 낮아지는 시점. 이해가 가냐? 이상하게 막 부등식 풀 필요가 없이 여기가 0이고 대칭축 2분의 3이면 요 지점은 요 길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3초일 때의 위치일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가 흘렀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2초가 흘렀다라고 대답하고 끝내시면 되겠죠. 이해가 가니 무슨 말인지? 되나? 그렇게 잘 풀었어? 해석을 잘 하자라는 겁니다. 활용 상황일수록. 다현 알겠냐? 네. 여기까지 질문 못한 거 있습니까? 있어 없어? 없지? 한 문제만 더 언급하고 갈게. 앞에 페이지 넘어가서 질문 못한 건 없을 테니까 557번 같은 거 바라볼 때 얘들아 557번 같은 거. 요 문제는 아마 어렵지 않았을 텐데 얘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디자인하는 최초 출발점이 되는 문제거든. 뭐냐면 이제 미지수 경계값이 등장하는 상황이야. 다시 경계값 자체가 미지수로 등장해서 대소비교에 대한 케이스 분류가 여전히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정체불명의 숫자가 나타나서 뭔가 결정되지 않으면 케이스를 분류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위에 있는 부등식은 니들이 잘 풀 수 있지. 맞아? 위에 있는 부등식 풀어주면 뭐 나오냐?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나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나타나고 그 다음 아래쪽에 놓여있는 게 미지수 k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인수분해가 되긴 돼.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k에 x 플러스 1이 현재 0보다 작다란 부등식인데 문제에서 얘네들을 종합한 해가 뭐가 나온다라고 알려줬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갖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해를 알려줬지. 맞아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요 해의 경계는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인 것 같고 마이너스 1이라는 해의 경계는 현재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인 것 같아. 되십니까? 왜냐면 여기는 등호가 안 붙어있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럼 얘네들의 공통범위가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우리가 해를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응? 해를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식이야 없는 식이야? 없잖아. 마이너스 1보다 x가 k 이렇게 써야 돼? 아니면 이렇게 써야 돼? 응? 둘 중에 뭐야? 알 수 있어 없어? 모르니까 머릿속에 얘네 둘 다 지금 가능한 경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동으로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고. 그럼 케이스 분류한 것 중에 가장 특이한 순간은 뭐겠냐? k가 뭐 되는 순간? 마이너스 1 되는 순간이겠지. 맞아? 그럼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 돼버리면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니까 이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다란 부등식의 해는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때는 요 문제에선 볼 필요가 없는 거 맞지? 이해가? 즉 기본적으로 이것 또는 이걸로 해가 나타난 상황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데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보통 이렇게 미지수 경계값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정체불명의 범위 위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확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라는 게 기초 태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당연한 얘기 맞지?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라고.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딘가 있는 관계 지점 마이너스 1을 일단 찍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펼쳐지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이렇게 펼쳐질 텐데 그때 공통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방향이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해가 가지? 이런 식으로 쭉 펼쳐지면서 k가 지금 그림 자체가 여기에 찍혀있는 이런 상황이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시면 원하는 상황인 공통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럼 이 그림을 만족하도록 대소관계를 만족하려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지? 맞아? 다만 여기서 등호 들어갈 수 있는지는 어떻게 체크해야 된다고? 따로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이 문제 등호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얘들아? 없어요. 없지. 왜? k가 정확히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 3 포함해 안 해? 공통범위가 포함하지 않잖아. 여기 근데 뭐 들어오고 있어? 등호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라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가셔야 되고 이 문제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쓰는 거 맞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너희들이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도 나오는 문제야. 근데 요거 가지고 생각의 아이디어 자체가 확장돼서 어려운 문제가 디자인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어? 다시 미지수 경계값 등장하면 여전히 뭐 분류해서 푸는 거야? 케이스 분류하는 거고 보통은 확정돼 있는 그 경계 지점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 혹은 특이하게 같냐 이런 것도 따져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정리되지 머릿속에? 질문한 거 없으면은 지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숙제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면 스텝 2 문제 우리가 몇 문제 풀긴 했는데 찌끔만 낼 거야. 582번까지 풀어오겠습니다. 유형 3번 있는 데까지. 오쟁이 150페이지 582번까지만. 다음 수학통 이제 풀겠지? 여러가지 방정식. 단원 초반에는 그 핵심 유형이라 어렵지 않을 테니까 거기 다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126페이지까지인 것 같아. 괜찮지? 많지 않아요. 풀어서 가지고 옵니다. 고생하셨습니다.